자, 국토교통부가 등록임대주택은 1년마다 계약하고 기존 임대료의 5%까지 올릴 수 있다라는 판단을 내놓았다라고 합니다. 법원까지 갈 수 있는 어떤 분쟁의 소지가 높아요.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전세를 1년에 5%씩 인상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 버튼 눌러주시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나온 뉴스 기사입니다. 참 흥미로운 기사여가지고 제가 오늘도 역시 기사를 한번 따와봤습니다. 자, 타이틀은 이거예요. 국토부 등록임대는 세입자와 합의하면 1년에 5% 인상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적어놨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하니, 자, 국토교통부가 등록임대주택은 1년마다 계약하고 계약 갱신 시 기존 임대료의 5%까지 올릴 수 있다라는 판단을 내놓았다라고 합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국회의원인데요. 이 박상혁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문건에 따르면 이 국토교통부는 변경된 등록임대제도, 주택임대 사업자 관련 제도겠죠? 제도와 관련해 서울시가 제기한 질의서에 최근에 이와 같이 답했다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답했냐면요. 이어서 볼게요. 이 서울시에서의 질의문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은 1년씩 계약해서 5%씩 인상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 경우 역시 임대차 3법과 민특법 중에 어떤 것을 따라야 하는가? 라는 질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 굉장히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주택을 임대를 줬을 때 적용되는 법이 크게 보면은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원래는 이제 임대차 보호법이죠. 이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는 건데, 사실 임대 줄 때 이 임대차 보호법 말고도 주택임대 사업자들도 임대를 주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주택임대 사업자들이 어떻게 법을 적용받을지를 적용해 놓은 그 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죠. 이 규정에 따라서 또 임대차를 놓을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규정이 있었는데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내용은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근데 좀 약간 디테일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그동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이번에 그 국회의원이 공식적으로 질의를 한 거죠. 질의를 했더니 국토교통부에서 또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 국토부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민특법 규정을 따라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세입자가 동의를 한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종전 임대료의 5% 이내로 인상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국토부에서 공식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이 국토부는 세입자가 계약 기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2년 계약으로 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도 적용을 받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임대를 놓은 사람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랬을 때는 어떤 법을 따라야 되냐, 두 법이 충돌할 때는 어떤 법을 따라야 되냐. 당연히 이 상위법인 특별법, 자, 상위법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특별법이 일반 법보다 우선시됩니다. 그래서 우선시되는 법인 이 특별법을 따라야 한다라고 법문 그대로 해석한 겁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자, 그래서 보면 이어서 볼게요. 이어서 보면 이 민특법 44조 임대료 조항에는요.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임대료의 5% 범위에서 올릴 수가 있고, 이 증액 청구는 약정한 증액이 있는 후 1년 이내는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부 임대사업자들은 이 규정 때문에 아니 이거 1년 단위로 계약을 할 경우에는 1년마다 5%씩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이거를 실제로 질의를 한 적이 아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공식적인 답변이 나온 게 없었는데 국회의원이 공식적으로 질의를 해서 답변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법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건데 조금 더 법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제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하고 주택임대차 보호법, 이 두 법의 임대료 조항을 한번 제가 실어놔 봤습니다. 보면은요. 자, 이 민특법에서는 임대료, 제44조가 이제 임대료에 관련된 규정인데 여기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임대료의 증액 청구는
5%를 초과하여 청구해서는 안 된다. 자, 그리고 이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때에는 임대차 계약 또는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추가로 임대료 증액 청구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비슷하게 규정은 되어 있어요. 자, 보면은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7조가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이에요. 증감 청구권. 여기에 보면은 자, 이거 좀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증감 청구를 할 수 있다. 자, 근데 이렇게 증감 청구를 할 때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20분의 1이라는 금액이 퍼센테이지로 계산하면 이 5%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두 규정은 똑같이 써 있는 것처럼 보여요. 민특법이든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든 똑같이 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근데 디테일이 조금 틀려요.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게 이거예요. 임대차 계약 또는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이거를 좀 보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이 두 법이 충돌하고 논쟁이 되는 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내릴게요, 밑으로. 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뭐냐면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이 임대차 계약 기간이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 계약 기간을 어떻게 규정하는 거냐면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임대료 부분에서 임대차 계약 또는 임대료 증액 청구가 있은 후로부터 1년 후라고 했죠? 이 임대차 계약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기간 안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년으로 임대차 계약을 썼으면 1년짜리로 임대차 계약을 썼으면 그것도 인정된다라는 얘기예요. 민특법에 따르면. 자, 근데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면은요. 4조의 임대차 기간 등이라고 해서 임대차 기간을 규정해 놓은 게 있어요. 자, 보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자, 다만 임차인이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계약에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임차인하고 임대인이 협의를 해서 1년으로 썼을 때, 1년으로 계약 기간을 썼을 때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은 오케이, 임차인이 그래요, 1년으로 합시다 라고 했을 때 1년 계약이 가능해요. 자, 근데 만약에 1년으로 썼다가 임차인이 갑자기 살아보니까는 이 집이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 1년 한번 살아보니까 이게 너무 좋아요.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원래 임대차는 2년 이하 계약은 2년으로 보잖아요. 나 2년까지 1년 더 살게요. 요구했을 때는요. 이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2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이 분쟁조정위원회, 임대차 관련된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해석이 나온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임차인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즉 2년이라는 기간이 어찌 보면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최소 기간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거죠. 계약을 1년으로 썼더라도 2년이 보장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이 기간이 없다 보니까 계약으로만, 임대차 이 계약으로만 가다 보니까 1년짜리도 유효하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지금 충돌하는 거예요. 근데 법이 충돌할 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특별법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그렇게 해석을 내린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어찌 보면은 이 법률의 미비로, 어찌 보면 좀 틈이 있는 거예요. 이 법률의 미비로 인한 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현재. 자,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는 분쟁의 소지가 좀 높아요. 실제로 제가 이거 확인해 봤거든요. 임대차에 관련된 어떤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분쟁이 있을 때는 좀 해결을 하면 되는데, 이거와 똑같은 사례, 등록 주택임대 사업자이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임차인일 경우에 계약 기간을 1년을 썼을 때 어떻게 적용받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 임대차 보호법상 2년 미만의 기간은 2년이기 때문에 2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얻었어요. 즉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지금 분쟁의 소지가 높습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이렇게 알고만 있었지 법원에서 실제로 그거를 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해가지고 어떤 판결을 받아본 사례는 아직 없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도 말 그대로 화해를 권고하는 이런 분쟁 조정을 해주는 기구지,
법적인 어떤 구속력을 갖는 판결을 내려주는 그런 기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 굉장히 지금 법원까지 갈 수 있는 어떤 분쟁의 소지가 높아요. 자, 그래서 기존에 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셨던 분들은요, 이번 발표를요,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자, 보면은 최근에 이 임대차 3법 나왔죠? 이 임대차 3법이 나온 이후로 전세가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자, 서울의 어떤 구 같은 경우에는 이 임대차 3법이 나오기 전보다 전세 가격이요, 1억에서 많게는 2억까지도 올랐어요. 전세 가격이. 자, 그러면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임대차 3법 이전에 임대차 3법 나오기 이전에 등록했다면 시세대로 났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시장 가격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 물건이요, 무조건 싸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물건으로 수요가 계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기존의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던 이분들이요, 1년 단위 계약, 이거를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이거를 수요가 계속 들어오니까. 그래서 임대사업자로 기존에 등록했던 이분들은요, 앞으로 이번 그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가뜩이나 지금 이 임대시장이 불안정하잖아요. 임대시장이 불안정해서 뭐 임대차 3법이든 그러니까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이 법률을 많이 내놓았는데, 임대시장을 안정시키려고. 근데 이런 식으로 틈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이 법의 틈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는 더욱더 당연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 임대시장이 불안하면은요, 당연히 이 매매시장으로도 여파가 미칠 수밖에 없어요. 매매시장 불안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국토교통부의 발표를 토대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좀 유심히 유념해서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